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분류의 학습 목표는 어, 제품의 분류를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의 분류표를 보게 되면은 제품의 분류표는 용도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또는 소비자의 쇼핑 습관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내구성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는 이 제품이 소비재냐, 즉 소비재는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 쓰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을 소비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어요.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품인데 그 상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바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뒀다 사용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쓰기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산업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이 그냥 구매를 해서 산업활동에 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소비재냐 산업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소비재는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품이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 쓰이는 구입하는 상품이다. 산업재 같은 경우는 대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계 같은 것들이 산업재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비재는 뭐 식품 이런 것들이 소비재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소비자의 쇼핑 습관에 의해서는 제품을 편의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자주 구입하며 여러 상표를 비교하지 않고 구매하는 상품. 대표적인 상품이 뭘까요? 저는 화장지가 대표적인 상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지를 사면서 여러 상표를 비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매품은 가격, 품질, 스타일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상표를 비교한 다음에 구매 결정을 내리는 상품이다. 어떤 걸까요? 고관여 상품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와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선매품에 해당이 될 거다. 전무품은 특정 제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나 매력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그 상표만 사려고 각별히 노력하는 상품이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제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높은 고가의 비용을 주고 구매도 하고 구매해서도 또 그 제품을 다시 튜닝하는데 구매하는 거에 들어가는 돈만큼의 돈을 사용한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메이드되어 있는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전문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전문품이다라고 해요. 그 브랜드만 사용하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구성은 우리가 보통 비내구재, 반복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 내구재,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 상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일회용 제품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한번 먹고 나면은 반복적으로 먹을 수가 없겠죠. 식품 같은 경우도 다시 구매를 해야지 먹을 수 있겠죠. 내구재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구라든지 아니면 의류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구 이런 것들도 내구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품의 분류를 봤는데
제품의 분류에서 소비재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비재는 선매품과 편의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매품과 편의품 중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의 질, 디자인, 포장 등과 같은 것들을 비교 평가해서 구매를 한다. 편의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냥 화장지 같은 경우도 편의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필수품이다라는 것은 정규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으로 설탕, 커피, 화장지 이런 것들이 편의품 중에서 필수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충동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전에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입되는 제품으로 잡지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졸릴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껌 같은 것들 충동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긴급품이다 이런 것들은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플래시라든지 우산 그리고 자동차 바퀴에 감는 체인 그런 것들은 긴급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문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품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으로 기울이는 제품의 높은 차별성 그래서 높은 소비자 관여도를 가지고 있고 강한 상표 애호도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급 향수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마니아가 형성되어 있는 고급 스포츠카 또는 주문 제작하는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 전문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재의 특성으로 보게 되면은 소비재는 당연히 구매 전 편의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눌 수 있다. 구매 전 지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편의품은 구매 전 지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화장지 같은 경우는 늘 사용하고 하니까 필수적인 거니까. 선매품은 늘 사용하거나 늘 구매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용도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V다라고 하면 TV를 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전 지식이 적을 수 있겠죠. 전문품은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은 이게 몇 년산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구매 전 지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매 노력을 볼까요? 편의품은 어떨까요? 구매 노력이 당연히 적겠죠. 그냥 쉽게 편리한 데서 사겠죠. 구매품도 구매 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문품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전문품은 구매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인가 내가 사용하는 제품인가 대체재의 수용도라는 게 있어요. 대체재라는 거는 이 제품이 없었을 때 다른 제품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밥이 없으면은 빵을 먹게 되죠. 그거를 대체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편의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장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물티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대체제가 수용도가 높겠죠. 선매품은 TV를 못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로도 노트북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통이다 라고 하지만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 수용도가 아주 낮겠죠. 나는 요거 아니면 안 입어, 요거 아니면 안 타, 요거 아니면 안 써 이런 것들이 전문품의 특성이니까요. 구매 빈도로 보면은 아무래도 편의품은 자주 많이 그리고 선매품은 많이 사지는 않겠죠. 그리고 전문품은 다양하게 특성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 경향으로 본다면 편의품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선매품은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문품은 당연히 충성도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소비재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산업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산업재는 조직, 기업이 추가적인 가공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재와 부품으로 나누는데 제조업자가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의 한 부분으로 투입되는 부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는 구성원자재로 구분이 되는데 원자재는 뭐 예를 들어서 밀, 면 이런 것들이 천연재료를 경작 추출한 것으로 가공 처리되지 않은 것을 원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성원자재는 추가적인 가공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하는 것, 즉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자재, 철광석 또는 강철, 누에 등에서 뽑은 실 이런 것들을 구성 원자재예요. 부품은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 단계에 있는 제품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 즉 외형은 바뀌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거를 우리가 구성 원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재를 한번 볼까요? 캐피탈 아이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품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설비품 보조장비로 구분이 되고 보조장비는 뭐 지게차, 팩스밀리, 책상 이런 것들이 자본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모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소모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완제품 생산에 전혀 투입되지 않고 공장이나 회사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의 특성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게 되면은 산업재의 특성은 설비품이냐 보조장비냐 원자재냐 구성 원자재냐 부품이냐 아니면은 소모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구매 결정자의 지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아주 낮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구매 의사결정권자가 관여도가 아주 낮겠죠. 매우 낮습니다. 부품도 그렇게 뭐 아주 비싼 부품 말고는 지위가 낮겠죠. 구매결정자의 지위가. 구성원자재도 낮을 것 같고 원자재도 낮은데 설비는 어떨까요? 보통 공장에서 설비를 들인다, 설비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고가의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결정자의 지위가 높게 되겠죠. 보조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많은 보조 장비들이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단위당 가격은 설비품은 높고 보조 장비는 보통이고 원자재, 구성 원자재, 부품은 다 같이 낮게 나오겠죠. 물론 소모품은 더 낮을 겁니다. 소비 속도는 설비품을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가니까 매우 낮죠. 보조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격이 좀 낮은 원자재, 구성 원자재 부품은 소비 속도가 높은 편이겠죠. 최종 전환으로의 변화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설비품, 보조 장비는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원자재는 가끔 변화가 있고 구성 원자재는 변화 있고 부품이나 소모품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태의 변화 여부에는 전체적으로 설비품, 보조장비, 원자재, 구성 원자재, 부품, 소모품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초점에서는 설비품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느냐, 보조장비에서는 이게 최신 제품이냐 이런 부분들이 구매 초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자재에서는 저가 수급의 연속성, 원재료를 우리가 계속 저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 구성 원자재도 마찬가지죠. 근데 부품이나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연속성하고 가공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재와 산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